이게 제일 잘 나오거든요. 이제 리크식도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잘 안 나옵니다. 이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외우셔도 되고 안 외우셔도 되는데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지 않냐, 제 생각에는. 간혹 나옵니다. 근데 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원구 단면적이고요, 이게 말구 단면적인데 중앙 단면적에다가 살을 곱해요. 그 다음에 6분의 L이 길이거든요. 이게 리케식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4분주 공식, 브레스톤 공식, 요거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것은 요 산림청법, 요 별표를 좀 해주십시오. 요거를 이제 뭐 말구직경 자승법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산림청법,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통나무 길이가 6m 미만일 때하고 6m 이상일 때 두 가지 공식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6m 미만일 때는 이 DN이 말구직경이에요. 말구직경 곱하기 말구직경 곱하기 길이 곱하기 10,000분의 1. 그 다음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구직경이 센티미터로 적으셔야 됩니다. 센티미터. 여기서는 전부 다 뭐냐면 요 D를 4분의 파이 D의 제곱, 요게 미터를 센티미터로 미터로 바꿔서 해야 되거든요. 이거 미터로. 요 스말리안식도 요거를 이제 미터로 바꿔셔야 되는데, 이 산림청법에서 나오는 요 D에는 센티미터를 그대로 적으셔야 됩니다. 이제 뒤에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통나무 길이가 6m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DN 플러스 2분의 L 다시 마이너스 4의 제곱입니다. 이 L하고 L 다시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이 L은 뭐예요? 목재의 길이죠. L 다시는 뭐냐, 목재의 길이인데, 이 목재 통나무 길이가 예를 들면 7.6m라고 하면, L 다시는 뭐냐면 그 소수점 0.6을 뺀 값을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7-4의 제곱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 L에다가는 7.6을 그대로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 10,000분의 1. 요거까지는 똑같은데, 요 가로 안에가 요 6m 미만은 말구직경의 제곱인데, 이거는 말구직경 플러스 2분의 L 다시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한다는 것. 지금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있는데, 요거를 한번, 지금 중앙 지름이 40이고 길이가 5m인 통나무 제적은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요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계산기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요 중앙 지름을 30cm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30cm. 그 다음에 길이가 5m인 통나무 제적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십시오. 저도 계산기가 있으니까. (30cm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러면은 후보식이니까 아까 후보식 공식이 어떻게 됐어요? 4분의 파이 D의 제곱, 이게 뭐였어요? 단면적 곱하기 길이거든요. 그러면은 4분의 파이가 3.14죠. 3.14 곱하기 이 T 직경이 지금 몇이라고 주셨습니까? 40cm니까 미터로 바꾸면 몇이 되겠어요? 0.4. 0.4의 제곱 곱하기 5를 해주시면 돼요.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공학계산기 어저께 하셨죠? 분수를 눌러가지고 위에다가는 3.14, 밑에다가 4 곱하기 0.4 곱하기 그러면 이렇게 뭐 250분의 157이 나올 거예요. 그때 SD라고 있습니다. SD. 그 SD를 누르면 소수점으로 나와요.
그러면 0.628이 되거든요. 0.628을 보통 이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하라고 하기 때문에 0.63 단위는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구 지름이 50, 말구 지름이 45인데 이것도 좀 바꿔볼게. 10cm씩 줄이겠습니다. 원구 지름이 40이고 말구 지름이 35. 길이가 7m인 통나무 제작을 한번 그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이제 스말리 한식인데 스말리 한식은 두 가지가 있었죠. 단면적을 알려줄 때하고 직경을 알려줄 때. 이거는 지금 이제 직경을 알려줬기 때문에 직경을 알려주면 아까 4분의 파이를 해줘야 된다고 했죠. 4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원구 지름이 50이니까 미터로 바꾸면 몇이에요? 0.5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말구가 아니 아까 4라고 했죠. 40cm 0.4 제곱 플러스 45cm를 이거는 35로 0.35의 제곱 곱하기 길이 7을 해주시면 돼요. 한번 계산기로 한번 여러분들 두드려 보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수를 눌러서 3.14 눌러주시고 여기는 4 곱하기 또 이제 분수를 눌러줘야 되겠죠. 분수 눌러주시고 0.4의 제곱 그럼 0.4 눌러지고 요 제곱은 있어요. 제곱 세제곱 이상부터는 요 네모를 눌러서 해주시면 되고 제곱 플러스 0.35의 제곱 분자는 분모는 2 곱하기 7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0.77616 이렇게 쭉 나오는데 두째 자리까지 하면 0.78 나오시죠. 0.78 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요 3번도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십시오. 요거는 또 10cm를 줄여서 말구 지름이 30cm라고 했을 때 요 5m인 통나무 제작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거는 살림청법으로 살림청법. 아까 살림청법은 뭐 했어요? 살림청법은 dn의 제곱 곱하기 길이 곱하기 만분의 1이죠. 그러면 몇 cm? 30cm. 이건 중요한 것은 아까 이렇게 센티미터를 그대로 적으라고 했죠, 제가. 그럼 30의 제곱 곱하기 길이가 5 곱하기 만분의 1 해주시면 얼마가 나온가 한번 계산기로 두드려 보시면 0.45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길이가 지금 9.4인 말구 지름이 여기는 50cm라고 하는데 이것도 40cm로 한번 바꿔볼게요. 40cm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십시오. 요거는 이제 아까 통나무가 6m 이하일 때하고 6m 이상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m 이상일 때는 공식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6m 이상일 때는 말구 지름 줘야 돼요. (6m) 이상일 때는 말구 지름 플러스 2분의
L 다시 마이너스 4의 제곱 곱하기 L 곱하기 만분의 1이죠. 그러면 말구 지름이 몇 cm냐? 40cm라 했을 때 40 플러스 2분의 지금 9.4예요. 그럼 9.4면 여기다가 소수점을 0.4를 빼서 9 마이너스 4의 제곱 곱하기 여기는 이제 9.4를 다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9.4 곱하기 만분의 1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것도 공학 계산기로 먼저 가로를 먼저 해주셔야 되겠네요. 가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를 먼저 눌러주시고 공학 계산기로 40 플러스 분모 눌러주시고 9 마이너스 4 2 가로 닫고 이제 제곱을 해야 되겠죠. 제곱 곱하기 9.4 곱하기 만분의 1 얼마나 오시던가요? 1.789 안 나오는데 1.697이 나오는데 1.697 그러니까 1.697이니까 반올림해서 1.70 1.697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공학계산기를 안 하면 이게 좀 요걸 먼저 하고 요거하고 그러면 조금 오차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계산 문제 여러분들 해보시면 그거 좀 적응되실 거예요. 적응되고 공식을 외우시면 쉽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숫자를 좀 바꿨는데 원래 있는 그대로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간석회가 있습니다. 수간석회. 이 수간석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무를 잘랐어요. 밑에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넘어지는데 제일 밑에하고 제일 위에는 1m 먼저 남겨놓는다고. 요게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제일 밑둥하고 제일 윗부분을 1m 남겨둔다. 그 다음에는 2m 간격으로 나무를 잘라 놓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냐? 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를 잘라 하는 것을 수간석회라고 하는 건데, 이 수간석회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인분에서 표준이 될 만한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 나무의 제적을 할 수 있겠죠. 몇 년일 때 제적이 얼마가 되고, 또 몇 년일 때 수고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인분은 평균 목이 이거기 때문에, 이 인분의 제적이나 이 인분의 생장량 같은 것을 추정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수간석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나무의 생장 과정을 알고 생장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간을 해석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수간석회 결과는 인분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 중 표준이 될 만한 나무의 수간을 조사하여 과거의 생장량을 특정하고 인분 생장량을 추정, 예측하는 자료로 사용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간석회도 작성 방법, 이 수간을 석회해서 이제 석회도를 작성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수고곡선법, 직선연장법, 평행선법, 요 제목만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제목만. 수고곡선법, 직선연장법, 평행선법. 이제 필담에서는 좀 세부적으로 요 내용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필기 볼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제목만 일단 외워두시는 게 되겠습니다. 밑줄 그어주십시오. 수고곡선, 직선연장, 평행선법. 그 다음에 인목의 제적에 측정하는 방법, 첫 번째로 형수법이 있습니다. 형수법 읽어보시면, 인목의 제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간의 형상과 원주와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수간 제적과 원주 부피와의 비를 형수라고 한다. 요 밑줄을 쳐주십시오. 수간 제적과 원주 부피와의 비, 형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뒤에 여러분들 뒤에 그림 있죠? 이 그림을 통해서 형수라는 것은 뭐냐면,
나무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 수간입니다. 수간. 근데 이 원기둥이 또 이렇게 있겠죠. 이 원기둥. 이 원기둥에 이게 뭐예요? 원기둥의 부피. 그러면 형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 형수는 원기둥의 부피 분의 수간 제작, 이게 형수라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먼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형수법에서 또 시험에 잘 나온 것은 이 공식인데, 이 형수법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후보식에서 후보식의 제적 공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길이였거든요. 여기에다가 요 형수만 곱해 주시면 돼요. 형수. 네. 아까 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이게 후보식이거든요. 이 후보식에다가 형수만을 곱해 주는 게 형수법을 통해서 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있죠. 네. 예를 들면 문제가 흉고 직경이 40, 높이가 20, 형수가 0.45인 나무의 제적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높이 곱하기 형수인데, 이 직경이 40cm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0.4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4분의 파이 3.14를 4로 나누면 0.785가 돼요. 그래서 0.785 곱하기 40cm니까 0.4의 제곱 곱하기 길이 20m 곱하기 형수만 따로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0.4를 곱해주면 1.1304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흉고 형수 결정 방법에서 요 B, C, D, E 요게 잘 나와요. C, D 요 밑줄을 보십시오. 흉고 형수는 수고가 높아질수록 직경이 커질수록 작아지고, 지위가 양호할수록 형수가 작아지고, 수간 밀도가 빽빽할수록 형수가 크다. 요게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외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형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기둥의 부피분의 수간의 제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원기둥의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형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아지겠죠. 이게 분모기 때문에. 요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 형수가 작아지거든요.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첫 번째로 수고가 높아질수록 직경이 커질수록 작아진다. 왜 그러냐면 이 직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 원기둥 부피가 이렇게 더 커집니다. 그러겠죠. 부피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또 상식적으로 나무가 수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직경도 상대적으로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직경이 커질수록 수고가 높을수록 이 원기둥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형수는 작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위가 양호할수록 형수가 작아진다. 이 지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임지의 생산 능력, 땅이 좋은 거. 그러면 임지가 양호하다는 것은 뭐냐면 땅이 좋다 이겁니다. 땅이 좋으면 나무가 더 잘 자라겠죠. 잘 자르면 당연히 키도 커지고 직경도 커지겠죠. 그러면은 원기둥 부피가 또 커지겠구나. 그럼 형수가 작아지겠구나. 근데 요거 하나만 커지는데 수간 밀도가 빽빽할수록 형수가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수간 밀도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어요. 빽빽하다 이겁니다. 그럼 나무가 빽빽하면, 그 전에도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 나무가 햇빛을 받으려고 직경 생장을 안 해요. 직경 생장을 안 하고 요 수고 생장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수고 생장만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가 홀쭉해집니다. 그럼 나무가 홀쭉해. 예를 들면 이렇게 더 홀쭉해져. 이렇게 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가 당연히 더 줄어들겠죠. 아니, 직경이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직경이 줄어들면 이런 식으로 지금 부피가 더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원기둥 부피가 수가 밀도가 빽빽할수록 직경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그러면 원기둥 부피는 줄어든다. 그러면 형수는 커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연관 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수의 종류가 있는데, 정형수, 절대형수, 흉고형수,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잠깐 그림으로 이제 개념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기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정형수라고 하는 것은 수고 n분의 1의 위치를 직경으로, 그러니까 따로 정해지진 않은데 수고가 예를 들면 5m를 기준으로 형수를 만든다. 그럼 요 기준으로 이렇게 형수를 만든다. 요 기준으로. 이게 뭐예요? 정형수. 그 다음에 절대형수는 뭡니까? 이 비교 원주의 직경이 제일 근주다 이거죠. 이게 절대형수. 제일 아래를 기준으로 형수를 만든 게 이게 뭐다? 절대형수. 흉고형수는 뭐예요? 가슴 높이 1.2m. 가슴 높이 1.2m를 기준으로 요 형수를 만든 게 이게 뭐야? 흉고형수. 그러니까 이 비교 원주의 기준이 가슴 높이면 흉고형수, 제일 밑이면 절대형수. 정형수는 기준이 없습니다. 따로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정형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목형수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대한 형수가 되겠고요. 인분형수는 그 인분 전체를 대표하는 형수가 되겠습니다. 그냥 개념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적의 종류에 따른 형수도 이것도 좀 별표를 해 주십시오. 형수의 종류, 위치에 따른 종류하고 제적에 따른 종류 별표를 해주시고, 이 수간형수라고 하는 것은 수간만을 생각하여 만든 형수. 지조형수는 가지입니다. 가지만을 생각하여 만든 형수. 군주형수는 나무 밑부분, 군주만을 생각하여 만든 형수가 되겠습니다. 이 수목형수라고 하는 것은 수간, 근주, 지조 모두 포함시켜 만든 형수가 수목형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산법, 목축법은 시험에 안 나와요. 된진법, 망고법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인분의 제적을 구하는 방법, 첫 번째로 전리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분을 구성하는 모든 나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등의 인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나 비용과 노역이 많이 든다. 편백나무, 삼나무 등 가격이 비싼 나무는 전리법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인분 제적을 구하는 방법에서 전리법이라는 것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제적을 다 구하는 게 전리법. 편백나무, 삼나무는 비싸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 같은 경우는 다 제한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매목조사법이 있는데, 이 매목조사법이라는 것은 인분 제적 측정에서 조사 대상의 인분을 구성하고 있는 인목의 흉고 직경만을 측정하는 방법. 매목조사법. 흉고 직경만을 측정한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 다음에 매목 목축법은 하나하나의 인목에 대해 일일이 목축으로 제적을 구하는 거죠. 저 나무는 제적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제적표를 이용하는 방법, 항공사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목법이 있습니다. 표준목법. 요거는 좀 별표를 쳐주십시오. 이 표준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인분에 표준이 될 만한 나무를 먼저 선정해서 그 나무의 제적을 구하여, 그 표준목을 통해서 또 그 인분의 제적을 구하는 게 표준목법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목을 선정하여 전림 제적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전체 인분 제적을 전체 그루스로 나눈 평균 제적을 가지고 있으며 직경, 수고, 형수 등이 그 인분의 평균값을 가지는 나무. 이 부분에 밑줄을 쳐주십시오. 직경, 수고, 형수. 참고적으로 이 직경이 보통 흉고 직경이거든요. 흉고, 형수, 수고. 요 세 가지 밑줄을 쳐주십시오. 직경인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흉고 직경이고 흉고 형수거든요. 세 가지가 표준이 될 만한 게 나무가 표준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준목법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별표를 쳐주십시오. 표준목법의 종류. 단급법, 드라우드법, 우리법, 하르티법 네 가지 밑줄을 좀 그어주시고, 이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은 이 3번하고 4번이 제일 잘 나와요. 3번하고 4번. 어떤 게 나오냐면 이 공식이 있는데 공식은 잘 안 나옵니다. 공식은 잘 안 나오고 개념이 잘 나옵니다. 개념. 드라우드법도 이제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냥 별표를 쳐주십시오. 드라우드법도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먼저 단급법부터 보면 이 뿌이가 뭐예요? 표준목의 제적을 구한 다음에 전체 그루스를 곱하면 그 인분의 제적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급법. 그 다음에 드라우드법 같은 경우는 표준목을 어떻게 선정하냐면 이 직경급을 대상으로 표준목을 선정한다. 요 부분에 밑줄을 쳐주십시오. 표준목을 어떻게 선정하냐, 이게 잘 나오거든요. 직경급을 대상으로 표준목을 선정하고, 이 우리법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면 전 인목을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의 본수를 동일하게 한 다음 각 계급에서 표준목을 선정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먼저 전 인목을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눠요. 계급. 뭐 화렵수다, 침엽수다, 뭐 여러 가지 뭐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급으로 나눈 다음에 각 계급의 본수에다 밑줄을, 이게 중요합니다. 본수를 동일하게 해요. 계급을 나누고 그 계급에 뭘 갖게 한다? 본수. 동일하게 한 다음 그 계급에서 표준목을 선정하는 방법이고, 이 하르티법 같은 경우는 전 인목을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면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틀린 게 뭐냐? 각 계급의 흉고 단면적 밑줄을 쳐주십시오. 흉고 단면적을 동일하게 하는 게 하르티법. 어떻게 외우신 게 편하냐면 이 하르티법에서 하가 뭐예요? 히읗이잖아요. 흉고 단면적도 뭐예요? 히읗. 쉽죠? 예. 요렇게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법은 본수를 동일하게 하는 것. 거기서 이제 표준목을 선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흉고 단면적법. 흉고 단면적법은 이 표준목의 흉고 직경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표준목의 흉고 직경이 얼마냐, 이거 결정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흉고 단면적. 이 치는 단면적이죠. 단면적인데 이 시그마 치는 전 인목의 흉고 단면적 합계를 본수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표준목의 흉고 단면적이 나오겠죠. 치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기 때문에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d가 직경이지 않습니까? d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된다. 근데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산술평균 지름법은 이 전체 흉고 직경을 더해요. 그래서 본수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목, 표준목의 흉고 직경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산술평균 지름법과 흉고 단면적법이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 조사 방법. 인분의 제적을 구하기 위해 통계학적 방법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법인데, 종류가 지금 5개이죠. 5개. 제목만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임의 추출법, 계통적 추출법, 청화 추출법, 부차 추출법, 이중 추출법. 제목에다만 밑줄을 그어주시고, 내용은 그 제목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분 제적을 위해서 표본을 추출하는데,
임의 추출법은 뭐예요? 임의적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무거나 표본을 추출하는 게 임의 추출법. 계통적 추출법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계통을 만든다 이거죠. 표본 조사를 할 때 예를 들면 뭐 화료수만 해라, 뭐 침엽수만 해라, 뭐만 해라, 뭐만 일정한 계통을 정해놓고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계통적 추출법. 층화 추출법은 인분을 먼저 몇 개로 나눕니다. 나누고 구분된 인분에서 또 표본을 추출한 방법. 층화. 부차는 뭐예요? 여기서 또 그러니까 층화 추출법에서 또 다시 거기서 표본을 추출하는 게 부차. 이중 추출법은 이중으로 뭐 항공조사와 지상조사 두 가지를 병행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게 이중 추출법이 되겠습니다. 각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 추출 간격, 요거는 공식인데 별표를 좀 해주십시오. 이 표본 추출 간격은 루트 n 표본점 추출 개수분의 전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보시면 전 조사 대상 면적이 200이고 표본점 개수가 63개소일 때 표본점 추출 간격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루트 어때요? 표본점 추출 개수가 63분의 면적이 200이죠. 루트 63분의 200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공학 계산기에 루트가 있어요. 루트를 누르시고, 어때? 분모니까 또 분모를 누르시고 63분의 200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178m가 되겠습니다. 표본점의 수를 구하는 방법. 이것도 좀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2의 제곱 a분의 4ac의 제곱분의 4c의 제곱. 공식이 좀 복잡한데요.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4ac의 제곱이잖아요. 분모도 뭐예요? 4ac의 제곱. 그래서 표본점 수에 구하는 방법은 4ac의 제곱 외우시면 돼요. 대신에 요 분모는 스몰 a고 분자는 대문자 a. 대문자 a가 조사 면적이고 스몰 a는 그 표본점, 표본의 면적이거든요. 2의 제곱 a하고 4ac의 제곱 외우시면 풀 수가 있는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가끔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표준지법. 이 표준지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인분 안에서 일정한 표준지를 구획합니다. 표준지를 구획하고 보통 뭐 20 곱하기 20으로 표준지를 구획하고 그 표준지의 면적을 통해서 제적을 구해요. 제적을 구한 다음에 이제 전체 면적을 곱하면 그 인분의 제적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지 선정할 때 주의할 점, 이 부분에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표준지법이라는 것은 잠깐 여러분들이 이제 2차에서 이 표준지법을 통해서 제적을 구해야 되거든요. 어떤 이런 인분이 있습니다. 이런 인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5헥타르라고 해요. 이 5헥타르 나무의 제적을 구하려면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20 곱하기 20으로 표준지를 구획해요. 그럼 여기가 400제곱미터죠. 이 400제곱미터 안에 있는 제적을 구해요. 제적을 구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5헥타르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체 인분의 제를 구하는 방법이죠. 이게 이제 표준지법인데 여기서 이제 이 표준지를 그럼 선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표준지는 장방형, 정방형,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을 해라. 그 다음 두 번째로 경사지에서는 산 정상의 띠 모양으로 표준지를 구획해라. 경사지에서는 산 정상에서 삼각의 띠 모양으로 표준지를 선정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나무가 여기가 나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산 정상과 요 산 하부에
어때요? 일자 모양으로 이렇게 표준지를 선정해야 되는 거죠. 한쪽 방향만 위에만 하지 말고 밑에만 하지 말고 이렇게 띠 모양으로 길게 제일 꼭대기, 중간, 아래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표준지를 구획해라, 이 말이 되겠고, 지위를 고려하여 표준지 이상의 개소를 선정하지 말고 전체를 파악하여 임상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하고, 지위를 고려하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5헥타르 정도는 전리법으로 하고 그 이상일 때는 표준지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각산정 표준지법이 있는데, 요 각산정 표준지법도 개념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 어떻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냐면, 각산정 표준지법은 우리가 제적을 구하려면 나무의 흉고 직경이나 수고를 측정해 가지고 그 제적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각산정 표준지법은 기계가 있어요. 기계. 릴라스코프라는 기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안 적혀 있네. 그 릴라스코프라는 그 기계를 통해서 그 기계를 갖다 대면 그냥 흉고 단면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바로 흉고 단면적. 단면적을 알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박이 몇 개 본수하면 바로 나무의 인분의 제적을 구할 수 있는 게 이 각산적 표준지법. 그러니까 표준지를 없이 제적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복잡한데, 아무튼 공식도 필요 없이, 이 표준지 필요 없이, 수고나 직경 잴 필요 없이 바로 이 릴라스코프라는 기계를 통해서 그 인분의 제적을 구할 수 있는 게 각산정 표준지법이 되겠습니다. 네.